한국 무기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수준입니다. 예전엔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주도하던 시장의 한쪽 끝에 조용히 올라오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수출 증가율 1위, 신뢰도 2위, 기술 자립도 90% 이상을 기록하며 완전히 다른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중동과 유럽의 군사 인덱스에서 가격 대비 전력 효율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실상 나토 표준 전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F-21은 아직 양산전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전투기 신뢰도 순위에서 미국 F-35, 프랑스 라팔에 이어 3위를 기록했죠.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빠르고 싸고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원합니다. 이젠 우리가 남의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줄 서서 우리 무기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2025년 대한민국 방산이 만든 현실입니다. 그중 중동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9, K2, KF-21이 가성비와 실전 검증으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장비는 동급 서구품보다 유지 운영비와 수명주기 비용에서 유리합니다. 실전형 개량으로 전투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K9은 이미 수조 원대 수출 실적과 안정적 생산 개량 파이프라인을 입증했습니다. K2는 파워팩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며 수출 문턱을 넘었습니다. KF-21은 블록 업그레이드 기반의 플랫폼 수출 모델로 구매국의 미래 전력 강화를 보장합니다. 현지 조립 공동 생산 패키지는 단발 수출을 생태계형 파트너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 제한이 중동의 즉시 전력화 니즈를 정확히 충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한국을 무기 수출의 신흥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은 지정학적 불안으로 방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이들 국가는 단순한 방어력 보강을 넘어 억지력과 내부 정치 안정화 수단으로 대규모 전력 확보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이 제공하는 방산 패키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다만 여기엔 큰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중동 지역 내 긴장 고조 시 한국산 무기들로 충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접한 국가들의 불화 발생 시 한국 무기로 무장해 충돌할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기술 유출과 복제 위험은 과거 터키 사례에서 보였듯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한국은 전략적 정보 관리와 비핵심 정보만을 공개하는 대응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왔고 그 전략이 중동 협상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대량 구매 제한은 분명 기회이지만 수출 구조와 계약서를 얼마나 엄격히 설계하느냐가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장기적 이익과 전략적 우위를 가를 열쇠입니다. 이번 상황은 한국 방산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다만 기회가 곧 위협으로 전환되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결정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형태의 기술 이전과 함께 팔 것인가이며 이 결정은 한국의 방산 생태계와 안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중동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마디로 K무기 쟁탈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고위 관계자들이 KF-21 도입 협상을 타진하자 곧바로 사우디와 이집트, 카타르가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 무기는 이제 단순한 수입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체급을 올려주는 전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군 관계자들이 K9 자주포의 포신을 직접 만져본 뒤 이게 독일제냐고 물었다가 아니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을 잃었다는 일화가 실제로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 방산은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기술과 가격 이상 성능을 동시에 증명해낸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무기의 진짜 경쟁력은 실전 데이터입니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군이 실제로 혹한혹서 산악도심 해안 모든 환경에서 수십 년간 굴려본 장비입니다. 그 경험이 그대로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K2 전차는 영하 40도 러시아식 혹한에서도 50도 중동 사막에서도 엔진 성능 저하 없이 운용됩니다. 독일제 전차는 고온 환경에서 엔진 과열로 정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K2는 한국형 냉각 모듈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냉각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의 결과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전차가 무덤이 된다는 말,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K9 자주포는 세계 포병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세계 10개국 이상이 이 자주포를 채택했고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가장 먼저 찾은 장비가 바로 K9입니다. 사격 정확도는 15km 거리에서 오차 10m 이내, 연속 사격 시 반동 억제율은 서방 포병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집트 수출형 K9A12 모델은 모래 폭풍 속에서도 포신 내부 온도 안정화가 가능하도록 자동 포열 냉각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그 기술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포신 소재와 열 처리 기술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철과 열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KF-21 보람에 이 기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독립을 선언한 상징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제공하지 않았던 항공전자, 레이더, 비행저 기술을 우리가 90% 이상 국산화했습니다. 4.5세대라 부르지만 실상은 5세대 전투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하이브리드 전투기입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이런 기체를 자체 개발한 나라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방산 후진국이 불과 10여 년 사이에 그중 하나가 된 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한 전투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구매한 나라가 스스로 항공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 KF-21 60대, K2 300대, K9 200문 수준의 패키지 계약을 추진하며 현지 생산 정비센터를 아부다비에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식 방산제국 확장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의 인기가 폭발하는 이유는 기술력과 신뢰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비쌉니다. 유럽은 정교하지만 납기가 늦습니다. 중국은 싸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빠르고 싸고 정확한 무기를 내놓았습니다. 이건 가성비가 아니라 균형의 예술입니다. 예를 들어 K2는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30% 싸고 유지비는 절반 이하입니다. K9은 프랑스 케이사르보다 발사 속도가 2배 빠르고 탄약 호환성도 우수합니다. KF-21은 F-35의 절반 가격이지만 공대공 교전 성능은 90% 이상 근접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말해주는 진짜 기술력입니다. 지금 중동은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 예멘 내전,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여기에 걸프 지역의 수니파 시아파 갈등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전력화 가능한 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제는 수년이 걸립니다. 유럽제는 생산 라인이 제한적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6개월 안에 시제품을 띄울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그 어떤 국가도 제공하지 못한 납기 속도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팔고 끝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후 지원, 훈련, 정비, 개량까지 전부 책임집니다. 이건 중동 국가들에게 신뢰를 주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한화, LIG 넥스원, 현대로템, 카이 등은 이미 중동 내 공동 서비스 센터 설립을 완료했거나 협상 중이며 한국 기술진이 직접 파견되어 전차와 전투기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한국 무기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함께 가는 무기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보여주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세계는 한국산 무기를 탐내고 있고 중동은 그 무기로 자신들의 안보를 맡기려 한다. 예전엔 우리가 무기를 사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세계의 강국들이 우리의 기술과 납기를 부러워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강국을 넘어 전략적 무기 공급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전쟁이 아니어도 강한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20일 KF-21 중동 수출 영상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사령관의 보람의 전투기 탑승은 중동 시장 진출과 한국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본격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보람의 전투기는 아직 개발 단계 잔여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도 이미 해외 주요군 관계자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 공군사령관이 직접 탑승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시험 비행을 체험한 정도가 아닙니다.
현지 공군이 실질적으로 구매 의사를 탐색하고 있으며 장차 한국산 항공무장 기술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적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전투기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탑승은 한국형 전투기의 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이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보라매 전투기가 UAE에 수출되면 세계 전투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공군 사령관이 조종석 후방에 탑승했다는 건 단순 홍보 이벤트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개발사 측에서는 후방석까지 개방할 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능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타국의 공군 사령관급 인사가 긴급 시연을 볼 때 보안을 중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높은 레벨의 인물이 직접 날아올랐다는 건 외교, 군사적 의미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UAE에 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보통 전투기 수출이나 공동개발 사업에서 가장 난제가 되는 것은 항전 장비 통합 노하우입니다. 각종 레이더, 센서, 무장 시스템을 한데 묻고 상황에 맞춰 운용하는 통합 역량이 성능을 좌우하죠. 보라매 전투기는 이 부분에서 미국이나 유럽 체계를 어느 정도 가져다 쓰면서도 국내 독자 기술로 구축한 항전 장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타국의 공군 사령관에게 이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과감히 공개한 셈이므로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도 상당히 호기심을 가졌으리라 봅니다. 게다가 향후 블록2 개발 시 다양한 무장을 통합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동 환경에 특화된 무장도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랍에미리트가 예전에 러시아 측 체크메이트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기술력과 개발 진행도를 보면 완성도 있는 단기 도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그에 반해 KF-21 보라매는 이미 시제기를 여러 대 만들어 성공적으로 비행하며 연내 개발 완성도를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F-35 구매가 미국의 정치적 조건 탓에 무산된 경력이 있어 대한 전투기 확보가 절실하기도 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도입할 때 성능 우선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 미국산 무기가 넘사벽이긴 하지만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나 이스라엘과의 지정학적 관계로 인해 공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16이나 라팔 등 이미 입증된 기종 외에도 잠재력이 큰 신형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동의 이런 구매 리스트에 보라매가 후보로 들어갔다는 것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로 부상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무장 통합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다는 점, 그리고 블록 1에서 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무기 호환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한국이 개발 중인 국산 공대공 미사일 유도폭탄, 그리고 초음속 대함 대지 미사일 등이 아직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이미 해외 무장 통합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 중이고 유럽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라매 개발에 참여한다면 상당한 자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미사일 개발 협력의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국산 무기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 전례가 있습니다. 보라매도 마찬가지로 아랍 측이 향후 블록2나 블록3 사업에 투자해 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개발 예산과 해외 수출 루트를 동시에 확보하게 되므로 윈윈인 셈입니다. 여기서 몰랐던 개발 비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라매 프로젝트 초기 조종석 디스플레이 설계를 두고 내부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산 스탠더드 레이아웃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할 것인지 고민이 컸다는 겁니다. 결국 대형 일체형 모니터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됐는데 이때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이 이 기술 협력 루트를 노렸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한국이 KF-21을 위해 개발한 모든 것들은 첨단의 최신의 기술이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투기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과 항전 소프트웨어에서도 독자 개발 요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무엇보다도 해외 진출을 위해선 독자 기술 비중이 많아야 저작권, 라이선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동 수출에서 중요합니다.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으면 결국은 수출 승인 문제로 걸려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는 이런 점을 일찍부터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미 카이미 방위사업청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결과 사령관 탑승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비행을 마치고 나면 공식적인 공동협력, MOU나 향후 무기체계 연구개발 협약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보라매 시제기가 추가로 생산되고 양산체계가 구축되는 시점에 아랍에미리트가 참여 의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공산이 큽니다. 사실 이전에 말레이시아도 KF-21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 사령관급이나 총장이 탑승하는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지상 견학에서 그치는 형태였죠. 반면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행보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탑승을 허가받으려면 안전성 검증이 필수이고 군 지휘부 승인도 필요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했다는 건 보라매를 실제 전력화 후보로 매우 진지하게 검토 중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외 언론들도 이 상황을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협력 부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생긴 불안 요소를 아랍에미리트가 대체할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더욱 안정화될 거라는 견해입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국산 무장 연구도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초음속 스탠드오프 미사일,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정확도 높은 유도폭탄 등 중동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무기들이 우선 개발 항목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국제정세도 한몫합니다. 이란 견제, 예멘 후티 반군 대응 등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는 최첨단 전투기를 원합니다. F-35가 정치적 이유로 막힌 뒤 유럽산이나 아시아산 전투기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보라매를 구매해 운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과거에도 여러 선진국 무기 기술을 도입해 라이선스 생산이나 현지 업체와 합작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신들만의 독자 국방 산업을 키우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KF-21이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동 시장에서의 규모 확대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소식을 두고 기대감이 큽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분담금 납부를 못하면서 긴장감이 높았는데 아랍에미리트라는 자금력 풍부한 국가가 나타나니 든든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추가 투자를 받아 무장 개발 속도를 올리고 공동 마케팅으로 다른 중동 국가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면 국내 방산업계는 상당한 호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랍에미리트 공군사령관의 보라매 시승은 그 자체가 정치, 군사적 제스처이자 실제 도입 검토의 신호탄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시승으로 KF-21의 항전 시스템, 기동성, 그리고 비행 안정성을 직접 체험했을 텐데 이 부분이 굉장한 인상을 남겼으리라 판단됩니다. 이후 일정을 예상하자면 중동 국가들이 요구하는 고온 환경 적응성도 추후에 테스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KF-21이 중동 지역에서 환경 테스트에 돌입하지 않을까 점쳐보는데요. 그리고 이마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전투기 시장은 폭발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향후 엔진, 레이더, 미사일 등 무장 관련 공동개발, 그리고 현지 정비 창설 등 후속 사업을 묶어 대규모 패키지 딜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위산업이란 단순 기체 한 대를 파는 게 아니라 부품 정비와 운용 교육, 무기 업그레이드에 걸친 종합 비즈니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바로 이 점에 끌렸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든 게 가능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는 보라매 관련 추가 협력 체결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2-3년 내에 몇 대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서 같은 문서가 발표될 수도 있죠. 동시에 UAE의 자금이 들어가 블록2나 블록3 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시나리오 역시 점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무장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완성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처럼 즐거운 소식만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어야 할 산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제 핵심 부품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 그걸 중동에 직접 수출해도 되는지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독자 기술을 어느 선까지 확대하면 미국 측의 제재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지 따져봐야 하죠. 또 아랍에미리트 내부에서도 굳이 신형 전투기를 데려와서 운용하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나?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최소 몇 달에서 1, 2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령관 탑승은 그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게임 체인저로 평가해 볼 만합니다.